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우스 마크오프 시오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우스 마크오프 시오럼은 그 선형외기 모델에서의 그 파라미터에 대한 그 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선형외기 모델 너무나 잘 아시죠? 선형외기 모델은 출력 변수 y를 입력 변수 x들의 몰루 선형 결합으로 표현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결합은 일단 쉽게 정의를 내리면 이 x 변수들의 더하기 빼기만을 통해서 결합한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y를 x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한 그런 어떤 모델 형식이 선형 회귀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변수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단순 선형 회귀 모델에서는 모든 머신러닝 모델에는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 선형 회귀 모델, 즉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의 파라미터는 요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는 이 직선의 그 y 절편이 되는 거고, 베타 원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여러 개 있는 경우, x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 베타 2, 베타 3 쭉 가서 베타 p는 각 변수에 해당하는 기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타, 즉 선형회귀 모델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추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면, 맞습니다. 어떤 이렇게 비용 함수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알아낼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통계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그 정규분포의 파라메타는 뮤랑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맞아요. 정규분포도 하나의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파라메타는 뮤랑 시그마고,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맞아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했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통해 했냐면 그 데이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샘플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샘플을 통해서 이 모르는 뮤랑 시그마를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맞죠? 자, 이런 과정을 통계에서는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머신러닝에서는 이거를 트레이닝한다, 트레이닝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통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 샘플.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트레이닝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이 샘플을 가지고 모르는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는 estimation 이렇게 불렀어. 추정. 그런데 머신러닝에서는 이거를 그냥 트레이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요 파라메타를 알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항상 비용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선형 회귀 모델은 y가 연속형인 리그레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비용 함수로 뭘 쓰냐면 MSE를 씁니다. 그래서 MSE는 뭐냐면 실제 y랑 모델로부터 나온 y, 여기 이제 우리 선형 회귀 모델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선형 회귀 모델로부터 나온 y의 차이의 제곱의 합, 맞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비용 함수, 리그레션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비용 함수예요. 이것을 최소로 하는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 함수의 형태를 보면 이 비용 함수가 선형회귀 모델에서, 이게 선형회귀 모델인 경우에는 컨벡스 형태야. 컨벡스 형태라는 건 뭐냐면, 이 비용 함수의 꼴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최소값이 전역적 하나가 존재하는구나. 전체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 비용 함수가 컨벡스 함수라는 것이 알려지면 비교적 쉽게 우리가 파라메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비용 함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개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의 이런 스페이스예요. 그러면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이 어떤 값을 가져야지 이 비용 함수가 최소값이 될 것이냐. 이 뭐 그림에서 보듯이 요 가장 이 밑에 점일 것 같아. 자, 밑에 점은 이 두 미지수를 통과하는 어떠한 기울기가 편편해야 되잖아요. 가장 밑에 있으려면 편편해야 되니까. 자, 기울기가 편편하다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0인 그런 지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요 비용 함수를 두 미지수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한 거야.
자, 미분이 결국 우리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겠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베타 제로, 베타 원 두 개,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둘.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통해서 우리가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찾았어. 자,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으면 베타 제로 햇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 베타 원 햇은 이렇게 나왔다. 자, 이게 뭡니까? 맞아요. 베타 제로랑 베타 원에 대한 추정량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렇죠? 에스티메이터. 그렇지?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어떤 함수로만 되어 있냐면 x랑 y에 대한 함수로만 되어 있어. x, y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그래서 베타 제로랑 베타 원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함수이구나. 우리가 통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추정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샘플들의 함수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는 뭐였냐면 x바였고 x바는 결국 모든 샘플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어떤 샘플들의 함수 형태 꼴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최소 제거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한 거를 우리가 최소 제거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최소 제거법을 통해서 모르는 베타 제로랑 베타 원에 대한 추정 양 에스티메이터를 구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트레이닝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x 값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예측되는 인퍼런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를 구했는데 맞죠?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가 선형회귀 모델에서는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을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장에서 좀 설명드렸듯이 이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는 이 샘플들의 함수다. 머신러닝에서의 용어를 사용하면 뭐예요? A function of the training data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우리 통계에서는 function of the samples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그래서 이 추정량의 목적은 뭐냐면 모델에 알려지지 않는 파라메타 값을 알아내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추정량의 종류는 크게 점추정과 구간추정으로 나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점추정이야. 점추정은 뭐냐면 이 식을 통해서 하나의 값으로 뭐 2면 2, 5.5면 5.5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점추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구간 추정은 뭐냐면 이 모르는 베타 1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5에서 뭐 5.5야 이렇게 어떤 구간으로 추정하는 거를 우리가 구간 추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우스 마크업 시어럼은 이제 구간 추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 점 추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번 점 추정에 해당하는 것, 점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선형회귀 모델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파라메타는 베타 제로, 베타 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에라에 대한 가정이 있었거든. 이 에라가 정기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그런 어떤 정기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내야 될 파라메타는 단순 선형회귀 모델에서는 3개예요. 그래서 베타 제로에 대한 점추정식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했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했습니까? 맞죠?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이미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베타 1에 대한 점추정식도 이렇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점추정식은 제가 유도는 안 했지만 일단 뭐 참고로 이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계 때 통계를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잖아요.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는 맞아요. 샘플들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샘플들의 함수로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 추정량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면 일단 우리가 구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터가 어떤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좋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라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unbiased estimate여야 돼요.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불편 추정량 이렇게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unbiased estimator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unbiased estimator가 나왔을 때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는 뭐냐면 그 unbiased estimator의 분산을 구해서 이 분산이 가장 작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한 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unbiased estimator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unbiased estimator의 분산보다 작아야지만 우리가 구한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터가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 제거법으로부터 구한 요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이 요 이 1번과 2번의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킵니다. 그거를 증명한 게 가우스 마크업 티어럼이야. 그래서 가우스 마크업 티어럼은 이 최소 제거법으로부터 구한 이 추정량이 에스티메이터가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 앞자만 떠가지고 우리가 블루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블루는 이미 정의했던 대로 일단은 unbiased estimator가 돼야 되고 다른 unbiased estimator의 분산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unbiased estimator는 뭐였죠? 맞아요. 우리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면 거기에다가 expectation을 취했을 때 파라메타 그 자체가 나오면 이게 unbiased estimator가 됐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분산이 작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이 unbiased estimator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unbiased estimator 베타 제로 틸드 베타 원 틸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분산보다 작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이 다른 unbiased estimator의 분산보다 어떻게 작아야 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증명은 제가 일단 필기를 통해서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y는 지금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선형회귀 모델 우리 단순 선형회귀 모델은 x가 하나 있는 경우였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일반화돼서 x가 여러 개 있는 우리가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엡실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엡실론에 대한 가정이 있었죠. expected value of 엡실론은 0, 그 다음에 엡실론의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 제거법으로부터 우리가 베타 햇을 구하면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돼요. x 트랜스포즈 x, 그 다음에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요 베타가 우리가 이제 이게 뭐라고요? 최소 제거법으로부터 구한 에스티메이터야. 에스티메이터. 그러면 이게 아까 그 블루인지 일단은 뭐 맞아요. unbiased estimator인지 확인을 해야 돼. unbiased estimator인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분산이 다른 unbiased estimator보다 작은지 확인해야 돼. 자, 먼저 그러면 unbiased estimator인지 확인을 하려고 우리가 expectation을 취했어. 이게 이제 베타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expectation을 취하면 요 앞에 있는 거는 constant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expectation of constant는 그냥 constant잖아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y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되고 expectation of y는 뭐냐면 expectation of y는 x 베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걸 보면 요거랑 이렇게 연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랑 x 트랜스포즈 x니까 이거는 그냥 i가 돼 가지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우리가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타 햇 즉 최소 제거법으로부터 구한 점 추정량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베타 햇을 익스펙테이션을 취했더니 그 파라메터 베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unbiased estimator구나 라는 것은 증명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분산은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분산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분산 variance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에 트랜스포즈 순서가 바뀌면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분산은 뭐라고 했냐면 y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렇죠? y에 대한.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다 한번 분산을 취해 볼게요.
그래서 y는 일단 variance x 베타 더하기 variance 엡실론인데 저 x 베타는 컨스탄트잖아요. 컨스탄트에 대한 variance는 0이야. 그래서 variance of 엡실론은 시그마 스퀘어이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다시 써보면 x 트랜스포즈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자, 그러면 또 여기가 역행열의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i가 되고 결국 남는 거는 시그마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자, 이게 이제 베타 햇에 대한 베리언스인데 아직 얘가 다른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보다 작은지는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았어.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 가우스 마크업 시어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건 됐고 이 분산이 다른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보다 작은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일반적인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를 정의를 해보자고. 그래서 베타 틸드 이렇게 표현했어. 베타 틸드가 another linear unbiased estimator of 베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y에다가 우리가 dy를 더해가지고 일반적인 리니어 언바이어스 리니어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플러스 d 어떻게 됩니까? y.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c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cy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요 베타 틸드는 이제 베타 햇이랑 다르지? 베타 틸드는 굉장히 일반적인 리니어 에스티메이터예요. 그치? 리니어 에스티메이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일단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는 돼야 돼.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또 풀어볼게. 자, 그러면 요 베타는 이렇게 됐고 일단은 조금 베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 트랜스포즈 x 됐고 x 트랜스포즈 y를 어떻게 쓸 거냐면 요 y를 갖고 올 거야. 그래서 x 베타 더하기 엡실론 됐죠? 그 다음에 d 다음에 x 베타 엡실론 이렇게 갖고 왔어. 자, 그런 다음에 풀어주는 거야. 우리가 그 배분 법칙을 통해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그 다음에 xt 그 다음에 여기 x 베타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엡실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dx 베타 더하기 d 엡실론. 자, 그러면 이게 또 인버스 꼴이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그냥 베타만 남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대로 써주고 인버스 x 트랜스포즈 베타 그 다음에 d x 베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d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타 틸드 일반적인 리니어 에스티메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뒷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그대로 갖고 가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앞장에 썼던 것부터 다시 써보면 뭐라고 했었냐면 베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dx 베타 더하기 d 엡실론. 자, 일단 이게 뭐여야 돼? unbiased estimator야 돼. 그래서 expected value of 베타 틸드는 expected value of 베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건 constant니까 그대로 나올게요. inverse x transpose expected value of epsilon 그 다음에 뭐 요것도 constant이지만 일단 써볼게요. dx 베타 그 다음에 d의 expected value of epsilon.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간소화 시켜주면 expected value of 베타는 뭐였냐면 베타는 컨스탄트니까 우리가 베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expected value of epsilon 0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expected value of epsilon 이 부분이 0이 돼.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컨스탄트니까 d x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베타가 돼야 돼. 자, 그럼 이게 베타가 되려면 요게 뭐냐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dx 베타가 0이 돼야 되고 결국 dx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 관계가 우리가 하나가 얻어졌어요. 자, 그럼 됐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금 요 분산이 우리가 밀고 있는 리스트 그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베타 햇보다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요 분산을 한번 구해 봐야 돼. 자, 분산을 구하면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베타 틸드는 어떻게 간단히 표현했냐면 cy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래서 c variance of y 그다음에 c transpose 이렇게 돼. 자, 그다음에 베타 y는 시그마 스퀘어니까 c transpose. 자, C가 어떻게 됐냐면 앞장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알아요. C는 어떻게 되냐면 X 여기다 일단 괄호 하나 더 쓸게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더하기 D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더하기 D T 트랜스포즈 취하니까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좀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t 그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d 그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d t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d x 자, 이렇게 가는 거야. x d 그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마지막으로 d와 dt 이렇게 돼.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스퀘어. 그다음에 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인버스 관계니까 요 부분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뀌고 그다음에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dx가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꼴이 나타났어. 즉 x 트랜스포즈 dt는 어떻게 되냐면 dx의 트랜스포즈가 같거든. 그래서 dx가 0이니까 이것도 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dx는 0이니까 이 부분도 0으로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만 남냐면요. d 트랜스포즈 이렇게만 남아. 그러면 시그마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그마 d 근데 요거를 이게 뭐냐면 뭐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요게 variance of 베타 햇이야. 앞장에 가보면 우리 베타 햇에 대한 variance가 이렇게 유도가 됐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이렇게 남네요. 결국 variance of 베타 tilde는 variance of 베타 햇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베타 tilde는 그렇죠? 베타 tilde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우리가 구한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즉 베타 햇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베타 햇은 아까 일단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 이미 증명이 됐고 또 다른 리니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의 분산보다 이 분산이 작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요 베타 햇 즉 최소 제곱법 리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이게 뭐냐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는 뭐라고? 블루다.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다 라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가우스 마코프 티어럼이라고 하고 가우스라는 사람하고 마코프라는 이 두 사람이 요 이론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